오늘은 어깨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어깨는 몸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큰 관절인데요. 팔꿈치와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우선 어깨를 구성하는 뼈에 대해 살펴보면 뼈에는 쇄골, 그리고 견갑골, 그리고 팔뼈라고 흔히 얘기하는 상완골, 이렇게 세 가지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각각의 뼈들은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, 보시면은 견봉쇄골 관절이라고 하는 쇄골과 견갑골이 만나는 부분, 또 상완골과 견갑골이 만나는 관절과 상완관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흔히들 자전거를 여름에 타시다가 넘어지시는 경우에 이 견봉쇄골 관절이 다쳐서 뼈가 위로 올라가 있죠. 이 둘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인대 손상이 심하신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또 어깨 관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관절와 상완관절이라는 부분에 관절염이 심하신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수술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. 아까 어깨는 관절 운동의 범위가 가장 큰 관절이라고 했는데요. 이런 관절의 동적인 안정과 움직임의 안정성을 주는 그런 구조물로 이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있습니다. 회전근개의 힘줄은 이 앞에서부터 뒤로 순서를 말씀드리면 견갑하건, 극상건, 극하건, 소원건, 이렇게 네 가지의 힘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네 가지의 근육이 5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, 이게 평행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아래쪽을 살펴보게 되면 깍지를 끼듯이 서로 얽혀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어깨에 작용하는 힘을 분산시키는 구조물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. 어깨의 힘줄이 바깥쪽, 그러니까 관절 안쪽 면과 관절의 바깥쪽 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, 관절의 바깥쪽 면은 저희가 점액낭측이라고 이야기하고, 관절 쪽 이름은 관절면측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이 점액낭측에 대한 이 그림을 보시면 힘줄이 굉장히 두꺼운 걸 볼 수 있고요.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또 그림에는 없지만 힘줄에는 혈관이 분포하게 되는데, 이런 혈관들도 관절면측보다는 점액낭측 쪽에 훨씬 더 많습니다. 따라서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기 시작하는 경우에 점액낭측보다는 관절면측 쪽이 조금 더 쉽게 손상받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고, 한 2~3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. 이 그림이 실제로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. 관절면 쪽에서 파열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. 이거는 점액낭측에서 파열이 진행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겁니다. 결국에 점액낭측과 관절면이 만나게 되는 전층 파열이 되게 되면 이제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게 되죠. 어깨에 또 하나의 안정성을 주는 조직을 들자면 이 관절 와순이라는 조직을 들 수 있습니다. 이 순이라는 거는 입술을 뜻하는데요. 관절을 싸고 있는 어떤 입술 같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것은 섬유성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부분에 인대와 관절막 등이 부착을 하게 되는 조직입니다. 이 관절와순이 있어서 어깨 관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하면, 여기에 진한 회색이 관절와순 조직인데요. 상하로는 9mm 정도를 더 깊게 만들고, 어깨에 접촉하는 그 전후방 길이는 5mm 정도를 더 길게 만들어줍니다. 따라서 이 상완골이 이 위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어떤 범퍼 역할을 하게 되고요. 상완골이 이 어깨 관절에 접촉하는 면적을 50% 정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힘을 많이 분산시킬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주변에 어깨가 탈골이 돼서 수술을 하셨다, 이런 환자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. 이 경우가 관절 와순에서 전방관절하순 파열, 그걸 저희가 흔히 방카르트 병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그 경우에 어깨의 불안정이 지속되시는 경우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여 그 불안정증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는 관절막 및 점액낭염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. 이 관절낭이라는 것은 견갑골과 상완골이 있는 이 두 가지 뼈를 이어주는 어떤 관절의 막을 이야기하는 주머니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. 실제로 어깨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움직이는 거는 이런 관절막에 음압이 걸려 있어서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뼈가 강하게 붙어 있게 되죠. 이 부분에 손상이 심하게 일어나면 음압이 풀려서 어깨가 좀 느슨해지는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.
또한 이 관절낭의 실제 용적은 한 10에서 15ml 평상시에는 그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, 이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는, 흔히들 이야기하는 오십견이 생기시는 경우에는 관절낭의 용적이 5ml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, 이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통증이 팔을 움직일 때 흔히 랩 같은 거를 당겨보면 잘 늘어나게 되죠. 그런데 이게 확 수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늘어날 때 같이 늘어나지를 않아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생길 수 있는 그런 병이 이제 오십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이 점액낭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데, 점액낭은 뼈와 힘줄, 그리고 그런 뼈끼리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고 거기에 윤활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. 그런데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. 어깨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점액낭들이 분포하고 있지만,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액낭 두 가지는 이 견봉하 점액낭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삼각근하 점액낭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이 가장 임상적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점액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두 부분이 염증이 심한 경우, 팔을 들어올 때 충돌이 생기고 그렇게 돼서 염증이 심해지는 경우에 이제 충돌증후군 이런 병에서 이쪽에 염증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죠. 예, 오늘은 어깨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는데요. 이렇게 해부학적인 구조를 알게 되면 조금 더 어떤 질환이 어떤 병과 연관이 있구나라고, 이 구조가 이 병과 연관이 있구나라고 환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다음에는 각각의 구조에 따른 말씀드렸던 병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어떤 질환에는 어떤 치료를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